코웃이 자기 이론을 세우면서도 항상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글을 썼다가 다시 후퇴하고, 그러다가 좀 안전하면 다시 또 시도하고 또 물러나고, 이러다 보니까 지그재그식이 되는 거죠. 이론이 막 발전해 나가다가 갑자기 또 딴소리하고, 이런 상황.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는 아까 1977년도에 자기의 회복이라는 책을 쓰면서 자기 이론을 다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역동과 방어라는 드라이브 티어리로 인간을 보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자기의 셀프 사이콜로지가 훨씬 더 인간을 이해하는 도움이 된다고 이론을 잘 썼는데, 나중에 어느 기회에 그럼 에더퍼스 컴플렉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한테 질문 주셨던 그 화두. 그러면 에더퍼스 코웃은 어떻게 봤냐면, 나중에 이제 이론은 결국은 나르시시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게, 자기의 그 섹슈얼 인스팅트나 어떤 어그레션, 그 성적인 것들은 2차적이라고. 자기의 니드가 다 채워지지 않아서 자기 만족스럽지 않을 때 생겨나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르시스틱 니드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 생겨나는 게 성적인 어떤 액팅아웃이나 공격성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론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인데,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 에디퍼스 컴플렉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그렇다고 클래식한 쪽 이론가들이 얘기하는 에디퍼스 컴플렉스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정통 이론에 나의 이론이 좋은 하나의 추가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맞서는 것은 아니라는 또 이런 얘기를 또 다른 데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그러면 클래식한 이론을 교체하는 이론이라고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클래식한 이론이 내가 틀렸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건 그대로 다 맞는 얘기고 내 이론은 거기에 보조적인 것이다. 또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얘기가 자기 이론을 다 완성해냈거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되게 가지 못하고 나갔다가 또 뒤로 물러나고, 이제 이런 것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이분이 그때 자기 심리학 컨벤션이 있었는데, 그 컨벤션에서 마지막 스피치를 했어요. 그게 제가 제 유튜브에 그 중에 전체 중에 한 3분짜리를 올려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관심 있으면 코웃에 그게 보시면 3분 코웃에 육성으로 된 게 있어요. 제 플레이리스트 보시면 거기 있을 거예요. 자기 심리학의 플레이리스트 올려놨는데, 거기서 변명하는 게 뭐냐, 공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론, 어쩌면 자기 공감 이론을 확실하게 밀고 가면 좋은데, 내가 너무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풀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오해받고 있는 것을 해명하느라고 마지막까지 애를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분이 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재밌게 얘기하는 거지, 이 순간에는 그 누구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들죠. 이런 이론을 당당하게 내서 그 비난을 감수하고 자기가 이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류 사회에서 완전히 내가 비주류로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겁이 났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살아 계시면은 그래도 되게 인정받으실 것 같아요. 물론이죠. 네. 그분은 충분하게 인정받았는데,
그만큼 인정받으면 됐는데 그래도 이 사람 완벽하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기 살아계신 동안에 자기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할 만큼 훌륭하게 하셨는데도 그래도 외부에서 오는 비난들에 그렇게 센서티브 하셨던 거죠. 근데 그게 조금 달라요. 이제 이분은 이렇게 센서티브한데 현대정신 분석을 이룬 스파틴스 같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아무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이 자기 글 하나도 안 인용 안 해줘도 전혀 거기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그 사람은 자기가 분열적이라서 그래요. 자신감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자존감이 있는 거죠. 누구도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분석가가 된다고 하는 건 저는 분석가는 되어 간다는 개념 to become a psychoanalyst지 분석가는 형성돼 가는 거지 완성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클래시컬한 이론 쪽에서는 완벽한 분석이라는 개념을 꽤 오래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래서 코웃이 비판받은 것 중에 하나가 분석이 다 안 끝났는데 중간에서 다 분석 다 된 것처럼 한다고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코웃 입장에서는 분석을 하다가 웬만큼 살만하면 그만하면 된 거 아니냐 하는 좀 프랙티컬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클래시컬한 입장에 있는 학자들은 정말로 심층 분석이 돼서 밑바닥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어떤 본능적인 것이나 환상이나 무의식에 깊이 박혀 있는 어떤 메모리들 이런 부분들이 다 샅샅이 다 드러나서 해결돼야 그 분석이 끝나는 거다. 근데 그거 자체가 어떤 지나친 욕망이죠. 그게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다 분석이 될 리가 없죠. 근데 그런 어떤 교조적인 태도에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충분하게 무의식의 세계가 다 분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미지근한 상태에서 끝나고 그걸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쪽에서 코웃이 견뎌냈던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 자기도 정통 분석가였는데 마치 분석가답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을 못 견디했던 거죠. 여기에 어떤 숨겨진 딜레마죠. 대상 사랑이 증가한다. 치료가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치료가 진전되면서 나르시시즘의 이슈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대상 사랑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것을 초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본인이 먼저 자백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특정하다. 이것은 이전에 억압된 대상 리비도가 자유로워진 것이지 자기애가 대상 사랑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 초심리학적인 얘기죠. 그 나르시시즘이 변해서 대상 사랑으로 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건 어디서 왔느냐? 그 설명을 하라고 이제 이고 사이클에서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보통 나르시시즘에서 이 리비도가 자기를 향하던 리비도가 대상을 향했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왔는데 계속 이거 사이클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계속 가져오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걸 설명하려니까 그러면 자기 이론을 다 뒤집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나르시시즘 자체는 그대로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자기애가 대상 사랑을 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애는 그대로 독립된 발달 라인이라고 봤던 거야. 그러면 대상 사랑 어디에서 온 거냐? 이게 억압돼 있던 대상 사랑이 표출된 것이다. 그 억압돼 있던 것이 자유스러워졌다. 그럼 이 대상 사랑 어디서 왔느냐? 원래 이게 설명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1차적 자기애로부터 프로이드의 이론은 1차적 자기에서 이게 대상 사랑으로 가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 이론을 벗어나는 이론이죠. 근데 이게 억압됐던 대상사랑이라는 게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는데 이건 어디서 왔느냐고 설명을 하면 설명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자기 이론을 세우면서 이고 사이칼리스트로부터 그 이론하고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무리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우리 초심리학적인 얘기를 접어놓고 얘기만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세요? 초심력 빼니까 더 편해요. 초심약을 빼면 편하죠. 네. 이 말을 알아듣겠죠. 네. 훨씬. 그래서 초심약을 뺀 상태에서 코웃의 인사이트는 맞다고 보이죠. 그 대상사랑이 증가하는 나르시시즘 문제가 해결되면서 자기애적인 부분이 정리되면서, 근데 자기애적 부분이 정리됐다고 하는 이고 사이칼리식으로는 자기애가 사라지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코웃은 얘기는 자기애가 자기 사랑을 건강한 자기 사랑이 생기면서 대상 사랑 능력도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맞는 것으로 저는 느껴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맞는데 이걸 초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따라가기 좀 어렵죠. 나르시시즘과 대상사랑 거기에 어쨌든 억압된 대상사랑이 드러난 것이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건강한 자기애가 성장하는 것과 대상사랑 증가가 같이 간다는 얘기죠. 병리적인 자기애를 얘기하는 건 건강한 자기애가 있어야 대상사랑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부분은 저는 현상적으로는 맞는 것으로 느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꾸 따라가기 어려운 게 코웃이 초심리학인데 자기 독자적인 초심리학이 아니고 자기 이론 플러스 이고 사이칼리스트하고 매칭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설득을 당해야 될 것 같은 설득이 잘 우리 스스로 안 돼서 지금 어려움이 생기죠. 셀프 오브젝트로서 대상을 만나는 것이 초기의 자기애죠. 근데 이게 조금 정리되면, 그러니까 코식으로 얘기한다면 자기애가 조금 변형적 내재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셀프 오브젝트라는 측면보다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셀프 오브젝트의 관계는 셀프 오브젝트로서의 상호 관계는 착취적인 관계는, 왜냐하면 융합이나 혹은 함입된 관계, 어쩌면 쌍둥이의 관계로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은 항상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진 존재여야 되고 그것을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내가 가져다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상대방은 독립된 인격을 가진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대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르시스틱 리비도가 투하되어 있으니까 셀프 오브젝트라는 입장이죠. 대상 사랑의 양이 별로 없었는데 자기애적 수요가 이제 점점 적어지면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고 대상을 더 사랑할 힘이 증가한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죠. 사랑해 본 적이 없는 분들만 모여. 이런 부분은 보통 엄마와 애들과의 관계에서도 예.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애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애한테서 나의 못다 이룬 꿈을 그렇죠. 싶어 하고 애가 잘하는 게 내가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하면 애한테 좀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모습에서 변형적 내재화를 저는 이제 나름 분석을 통해서 그런 걸 겪고 그게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아이를 조금은 더 있는 그대로 가지고 얘가 있는 그대로 좀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어떤 임상적 체험이죠. 자기개발서에서 얘기하는 게 다 그런 약간 과대자기를 막 상상을 하서 막 그렇게 하면 진짜 이루어질 것처럼. 그게 네. 파지티브 사이칼리 쪽에서 오는 거죠. 네. 긍정 심리학. 근데 오히려 그게 또 사람들을 좀 그게 자기 개발이 아니라
네, 파괴를 할 수 있죠. 자기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과정을 네. 그걸 자기 개발하고 착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랜디오스 셀프를 부추기는 쪽으로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평생 그랜디오스 셀프의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그 이상화된 자기라고 하는 게 캐런 호나이는 아이디얼라이즈 셀프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장 뉴라틱한 것이다. 이상화된 자기를 살려고 하는 몸부림 때문에 트루 셀프를 못 사는 게 신경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우세이는 이게 나르시즘의 두 개의 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르시즘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과정을 코우스는 잘 설명해내고 있는데, 캐런 호나이는 무엇이 패탈라지컬한 것인가 할 때 이상화된 자기라고 하는 것, 그 아이디얼라이즈 셀프라는 것이 어떠면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게 아니고 판타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인생을 계속 자기가 아이디얼라이즈 셀프인 것으로 착각할 만큼 이게 이상화가 자기한테 자기 것으로 생각되면은 이거는 평생 이 신경증에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상화된 자기를 가지고 있다는, 보통 이상화된 자기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주위에서, 환경에서 주입된 것일 가능성이 높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거나 안 했거나 그 환경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 거다, 아니면 부모님이 바라는 것,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이 제일 좋다고 하는 것, 아니면 목사님이, 신부님이 좋은 것, 이것을 전부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것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가 되죠. 근데 이 이상적인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타고난 자기하고 이렇게 잘 매치되는 것이면 좋은데, 전부 남들이 것을 계속해서 환경 자체가 자기 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온 것만 자기라고 느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상화된 자기를 살게 된다고 한다면, 아이디얼라이즈 셀프라는 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추구하고 아주 좋은 목표일 것 같은데 많은 경우 병리적인 경우에는 이게 자기 트루 셀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에너지가 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방어적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디펜시브한 거죠.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혼나지 않으려면, 부모님에게 혼나지 않으려면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방어적인 것은 에너지가 전부 방어에 소모되기 때문에 실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의식 속에서는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으로 아는 게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실제는 외부에서 주입된 것인데 이게 자기 것인 양 느끼는데, 그 자기라는 건 항상 현재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아주 높은 이상을 가진 자기예요. 그래서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예술도 잘하는 사람, 온갖 것이 다 잘해야 되는, 이런 1등 해야 되는, 우리의 1등 문화 속에서 1등인 자기가 자기라고 믿기 시작하면은 그게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어려운 것은.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자기가 대단하다고 이게 과대자기로서 기능을 하지만, 한쪽에서는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니까 나의 트루 셀프를 안 만나려고 그래도 어쩔 때 보면 내가 편안하게 쉬고 싶은 나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나는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항상 뭐든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지 않고 나는 원래 편안하게 쉬고 있는 걸 좋아하고 여행 다니기 좋아하는 나를 만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느냐고. 이게 프로이드식으로 하면 초자아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초자아 기능을 하는데, 그 이상화된 자기가 자기 그 폴스 셀프가 트루 셀프를 공격하는, 이게 심한 우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화된 자기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결국 한쪽에는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고 우쭐대고 있는데, 그 우쭐대는 것이 무너진다고 느끼는 순간 자기를 공격하는, 이거 자기 학대, 셀프 어택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죠. 그 이율배반적이죠. 한쪽에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쭐대는데 바로 또 한쪽에서는 자기를 계속
공격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평생 산다는 게 이게 이상화된 자기를 산다고 하는 게. 그래서 아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좀 인사이트예요. 이 파지티브 사이콜로지 우리가 생각만 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건강한 사람들이 좋은 목표를 가지는 건 좋은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심각한 신경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디에도 만족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평생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으로 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떨 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중학교 다니고 할 때 굉장히 유명한 말인 것처럼 Boys be ambitious.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나요? 영어 처음 배우면 Boys 야망을 가져라. 근데 이게 우리 모두를 병들게 했던 슬로건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응?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것 같죠? 근데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일본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던 미국 사람이 그냥 한번 해본 얘기였대요. 근데 그게 아주 굉장한 삶의 지향점인 것처럼 어려서부터 우리가 boys be ambitious, 그래서 야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으로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야망을 오래 키워온.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전쟁 후에 세워진 문화잖아요. 예. 그 전쟁을 겪고 났기 때문에 자원과 심리적인 자원도 다 초토화된 상태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러한 우리나라의 그 정서적인 기반이 없는 것이 이 자기적 성격 장애자들이 마음의 기반, 마음의 에너지가 없는 거랑 너무 매치가 되면서 충분히 이 자기적 환자들은 그런 긍정심리학이나 뭔가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잘 흡수되거나 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분들은 굉장히 자기부터가 취약하고 예. 내 거에 내면화된 내 감정이 없고 나라는 것 자체가 소멸되어 있고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충분히 잘 끌려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거의 쉽게 흡인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여기 자기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점진적 통합의 일면을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니, 이렇게 또 야단 맞을지는 몰랐네. 이걸 이렇게 우리가 읽는 것보다는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험적으로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요.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거 오면서 받았거든요. 이게 뭐라고 쓰냐면 희생과 부러움을 관리하는 거. 이렇게 만들어준대요. 희생과 부러움을 관리할 수 있는. 슬로건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희생과 부러움을 관리할 굉장히 자기애적인 걸 전하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애적인 것을 부러워하는 사회가 우리가 됐죠. 네. 가장 자기애적인 사람을 영웅시하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피도 없는 눈물도 없이 자기애적인 사람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모델인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그래야 돼. 약한 사람은 그러지 못하지. 뭐 이제 이런 강자는 무엇을 해도 정당화되는 것 같은 이런 묘한 상황으로 이끌려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겠죠. 이분들이 그 어린 시절이나 이렇게 성장하시면서 그냥 이 아이 자체로 너무 이쁘고 행복하고 그렇죠. 그런 편안한 관계 속에서 자기 가치가 이 상태로도 너무 만족스러웠다면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끊임없는 불만족,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 강박, 뭐 외적으로나 이렇게 막 그 자기 개발을 막 하려고 끊임없이 마치 이렇게 깨진 독대에 물을 부어도 계속 차지 않는 것처럼 그런 욕구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없이 고갈된 공허함을 느끼시면서도 계속 높은 곳을 향해서 가시잖아요. 분들이. 끊임없이 전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너무 좀 정서적으로는 이분들이 정말 많이 취약하신 분들이구나라는 것들이 계속 여기서 반복적으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텅 빈 emptiness가 이제 네, 정말 있는 거죠. 공허감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 공허감을 어떻게 다루지 못하니까 계속 화려한 것으로 멋진 것으로 보이는 목표로 그렇죠. 계속 추구해 나가는 뭐든 그걸 텅 빈 엠티니스를 채워나가는 방법으로 쓰는데 그 정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자기개발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큰 오랫동안 써온 얘기들인데 많은 경우에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다 많이 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기개발이라는 데서 사용되고 있는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 아이디얼라이즈드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상화된 자기개발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true self realization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real self realization이 돼야 인간이 행복해지는데 이게 idealized self라는 건 판타시예요. 판타시는 결국 무지개하고 같아서 잡을 수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화된 자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지향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으로. 나를 판타시로 그러니까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인 나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우상에 걸맞는 생각과 느낌과 행동과 모든 것이 거기에 따라가는 가장 임상적으로 어려운 게 이런 아이디얼라이즈 셀프를 가지신 분들은 생각도 자기가 정말 그 위대한 그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느낌도 그 사람이 가졌어야 그런 사람이 가져야 될 느낌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기인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날 때 느껴지는 정서는 되게 연출된 느낌을 받아요. 연출된 느낌이죠. 네, 네, 바로. 굉장히 과하게 이렇게 안에서 뭔가 확 그게 폴스 셀프라는 얘기. 그게 아이디얼라이즈 셀프라는 얘기. 이게 코시 얘기하고 있는 그랜디오스 셀프나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라고 둘로 나눴지만 이거 너무 복잡해요. 코웃은. 근데 캐롤라인식으로 아이디얼라이즈드 셀프라는 자기 우상이라는 자기 이상화된 자기에 걸맞는 생각과 꿈과 계획과 가장 어려운 게 정서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꿈을 너무 편안하게 사람 보면 인생 저렇게 사는 게 아니지 라고 굉장히 언짢아야 하세요. 그런 분들이 아니 세상을 그렇게 살면 어떡해 라고. 그래서 정서까지도 온통 이상화된 존재로서 느낀다는 얘기야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게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상당한 분석을 거치지 않고는 자기가 숨겨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이분은 정말 자기로서 살고 있는 게 열심히 자기라고 믿고